네, 지금 조원진 의원 말씀 들으셨죠? 네. 이 보니까 지금 장성택이 일단 실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군에서 어떤 파워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최룡해 정치국장이요. 지난 5월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졌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최룡해 정치국장이 결국은 일단 김정은의 신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최룡해 총 정치국장은 원래는 이 인물이 당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청년동맹 예. 이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 예. 또 최연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는 상당히 가까웠던 인물인데 예. 중간에 한번 그 최영해 총 정치국장이 좀 권력에서 좀 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권력의 정점에 이제 들어선 게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작동하는 이 과정에서 부상한 인물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제 그 최영해 총 정치국장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과 이제 그 반비례해서 그 장성택 행정부장의 역할은 점차 좀 적어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이 아마 올해 5월달 이후에 우리가 그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최룡해 총 정치국장은 계속 그 북한 언론에 등장하거나 또는 노동신문이랄지 이쪽에 계속 이제 나왔지만 그 장성택 행정부장은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그 언론 노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최영해 총 정치국장의 역할이 좀 더 커졌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최영해 총 정치국장과 장성택 행정부장이 파워게임을 했다 이렇게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결정적으로 그런 징후들이 보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부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 북한 내부에서 보면 최근에 보면 당의 역할을 계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 쪽에서는 이제 당의 역할을 강조라고 하는 것은 군의 역할의 축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에서 군 쪽의 인사들이 불만을 간접적으로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출돼서 장성택 행정부장을 실각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아직은 그런 사실관계하기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혜태 설명원님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 권력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통 군도요 실각시켰다가 다시 또 복귀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도 다시 기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실각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그게 사실이 없습니다. 나타난 게. 그렇죠. 단지 이제 그 측근 인물이 공개 처형이 됐으니까 장성택도 뭐 실각됐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 실각이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장성택이가 나름대로 소위 반당적인 행위를 했는 것으로 판단이 났다면은 실각이 아니라 숙청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래 볼 수도 사실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각이든 소위 완전히 철칙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든 지금 그 장성택 자체는 그야말로 권력을 오히려 장성택을 2인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인자는 역시 김경희다. 하고 김경희 어떤 면에서 그 김경은을 대신한 어떤 의미에서 소위 김경희가 조직 지도부에서 당적 차원에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게 남편인데 소위 남편인데 이게 숙청까지 가겠느냐. 그럼 어느 정도 다시 복권을 시키되 그러나 여러 가지 명목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할 수도 있겠다는 그것이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 결정적으로 뭔가 장성택이가 소위 반당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반당은 뭐예요? 당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바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적인 사업이 그 당적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과 관계돼서 반당적인 건 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소위 반발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 정도 같다면은 뭐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 이번 이 상황 자체를 뭐 군부가 소위 그 당의 우위에 서서 뭔가 그 통제를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최용해 자체는 사실 군인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적 인물이 당적으로 군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총정치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소위 당인물들이 군대 복장을 하고 소위 유니폼을 입고 군대를 통제하러 간 것이 바로 최룡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오히려 최룡해가 건재하다는 사실은 뭐냐? 아주 군대를 당적 소위 정치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사건 자체를 어떤 군부가 소위 지금 이게 장성택이가 예. 당행정부장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당행정부장을 축출시켰다고 해서 군부가 당을 장악을 했다라든가 당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 이래 볼 수가 너무 있죠. 너무 앞서간 것. 그러나 말씀이시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들어와서 소위 당을 정상화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당의 기능과 활동을 보다 더 강화를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군도 그렇고 국가 내도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근로단체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당적 조직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로 획일 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철저히 이 한마디는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당이 군부를 철저하게 잘 통제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장성택의 실각을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 공식화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숙부였던 김영주를 제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와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후계 공식화가 체제가 공고화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그동안은 사실은 직접적인 통치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영해 총정치국장이 군 쪽을 담당하고, 또 장성택 행정부장은 당과 내각, 또 외교부 분야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김경희 경관 부장이 또 혈족으로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집단 지도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성격 자체가 이제는 붕괴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할체제, 우리가 흔히 수령제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통치했던 그런 방식으로 빨리 재편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최영해 총정치국장이 등장해서 그에게 어떤 권력이 집중되거나 또 군 쪽의 역할이 커진다거나 이런 차원의 접근은 객관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오히려 권력이 더 그렇죠. 집중될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지금 북한이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각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투포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인데요. 그리고 김정은의 고모부죠. 고모부가 지금 실각을 했다라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실각의 배경은 국정원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쯤 장성택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하, 장수와 이렇게 제1부부장인데요. 그 제1부부장을 공개 처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장성택도 실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나와 있는데요. 최명신 기자, 이 공개 처형됐다는 이 이용하, 장수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먼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부장을 맡고 있는 다 행정부를 좀 살펴보면요. 북한의 사법검찰, 공안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권력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용하 제1부부장 같은 경우는 1947년생, 우리나라 67세고요. 한경북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제1위원장 후계자로 지명됐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2009년도를 전후로 해서 제1부부장에 승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조명록 전 총정치국장이죠. 장의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북한 매체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당 핵심 인물인 박봉주 당시 경공업 제1부부장 그리고 전일춘 395 실장보다도 공식 서열이 더 높게 올라가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2011년 10월부터는 김정일 부자의 공개 활동에 자주 수행을 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열렸던 국제분여절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기념 은하수 음악회 행사가 있었는데
김정은 제1부위원장 앞에서 부인과 함께 이중청을 불러서 또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2011년 10월에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는데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수길 부부장 같은 경우는 과거 경력이 잘 확인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인민보위부 우리 경찰에 해당하는데 장성 출신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네, 올해 2월에 군 중장 칭호를 받았고요. 예. 지난해 8월 14일에 열린 평양 대동강 타일 공장 2단계 능력 확장 준공식에 참가를 하면서 북한 매체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이제 부장을 맡고 있는 당 행정부의 제1부 부장이었던 이용하 그리고 부부장 장수기를 처형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장성택의 입지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앞으로 그 장성택이 어떻게 될지 그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고모부기 때문에 뭐 숙청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예. 지금의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영주,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동생이 있죠. 김영주 같은 경우는 그 완전히 그 권력에서 중간에 사라졌다가 예. 나중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 예우는 해주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예. 현재 김영주는 생존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예우는 해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이번에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이 어떤 이유로 실각했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본인이 그 반당 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 나온 이용화 장수길 이 부부장들이 예. 그 뭔가 어쨌든 반당 행위를 해서 최종 책임을 그 장성택 행정부장이 지는 건지 예.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영택 의원께서는 일단은 그 두 개의 태양이 함께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는 장성택 그 부위원장이 사실상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급속도로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김정은이 못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정은의 그 중심을 한 권력 구조 자체는 이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죽기 전에 먼저 이제 김정은을 소위 그 후계자로 공식 지명한 것에 당 대표자 회의 오래간만에 연그 당 대표자 대회에서 사실은 그 당중앙군사위원회 예. 부위원장을 이제 시킨 어떤 그건데 바로 그것이 있기 전에 뭘 했느냐 바로 하루 전에 밤에 이게 알려졌는데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김정은한테 대장 칭호를 그 공식적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김정은만 준 게 아니고요. 예. 대장 칭호를 김경희한테도 대장 칭호를 줬습니다. 이 민간인인데 대장 칭호를 줬죠. 그 다음에 또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최룡해가 더 있습니다. 최룡해한테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더 누구냐? 김경옥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룡해 요 대장 4인방이 자체가 김정은을 소위 그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핵심 권력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첫째 최룡의 경우는 군을 장악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희 경우는 뭐 당 경공원 부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비서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조직 지도부 비서랄 가능성이 사실 있죠. 그러면은 북한의 소위 당적 권력을 당적 권력의 핵심이 바로 조직 지도부입니다. 이게 김정일이가 있을 때는 자기가 직접 직할 통치를 했죠. 네. 예. 다른 사람을 지도부로 부장을 시키지 않고 그러면 그 역할을 사실 소위 김경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저희 제1부부장으로 있는 소위 김경옥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소위 같이 대장 칭호를 다른 사람이죠. 예. 자, 이런 어떤 4인방이 4인방을 중심으로 예.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장성택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과정적으로 좀 더 부각이 되니까 예. 이걸 어떻게 상당히 힘을 뺀다든가 어떤 이런 필요성이 좀 제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장성택 주변의 인물을 처형을 한다든가 여기에 뭔가 여러 가지 철칙을 한다든가 이런 걸 보임으로써 장성택을 자연스럽게 그런 권력의 핵심에서 좀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따르지 않았겠느냐. 예. 자, 이런다 본다면 이미 그죠?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예. 장성택의 그 권력에서 그 부상하는 소위 명목적이나마 상당히 그 후퇴했다는 것은 뭐냐.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서 그 같이 동행을 한 횟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예. 작년 2012년의 경우에 자세히 보면은 예. 장성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106회 정도 됩니다. 106회. 예. 화면에 많이 그런데 잡혔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2013년 9월 3일 30일 정도 현재를 우리가 봤을 때 집계를 내 보면은 벌써 여기에서 최룡해가 그 대신 112회가 되고 장성택은 49회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그 권력의 뭐 명목적이지만 예. 이 변동폭에 여기서 벌써 장성택의 움직임 자체가 예고가 돼 있지 않았냐. 그래서 예견됐다 이런 말씀하신 거군요. 예. 이게 이제 뭐 11월 중순쯤에 나온 그 한간에 떠도는 기사들을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 장성택이 집권을 하면 뭐 더 잘 살 것이다 이런 말들이 북한 내부에서 좀 떠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장성택의 입지가 좀 그 정말 실세 중에 실세, 그러니까 권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그 입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또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예. 그 북한 경우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전적으로 사실은 어떠한 인물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린 집중적으로 그 인물을 부각시키는 거죠? 예, 부각을 시키는 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 장성태가 뭐 지금 그 권력의 실세고 제2인자고 앞으로 만약에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예. 지금 방금 인용한 그 사실 자체도 사실 북한 체제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것이 됩니다. 이런 그렇죠. 것이 있을 때는 예. 항상 인물을 교체를 한다든가 예. 나름대로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그게 있죠. 예. 옛날에 본다면 우리의 그 언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영향을 굉장히 입습니다. 예를 들면 김경희 이 경우, 김경희가 실세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김경희가 벌써 몇 주째 안 보인다. 예. 이런 그 우리 언론에서 많은 부각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 그랬고요. 예. 그러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김경희의 근절을 과시하는 예. 그 영상 화면이라든가 활동을 슬며시 내보입니다. 그 장성택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장성택이가 실각했다, 뭐 철칙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지금 예단하기 사실 어렵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러나 예. 단지 이제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수준이지. 예. 지금 완전히 우리 그것이 장성택이가 뭐 실각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결정적으로 예.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예. 네, 정영태 연구위원님의 분석이신데요. 아주 논리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긴급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지금 이걸 정치적 격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북한의 권력 관계 구도 변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자, AFP 통신 어떻게 보도했죠? 네, AFP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북한의 실세가 축출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AFP 통신은 YTN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이 국방위직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장성택의 측근 2명이 공개 처형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정원의 보고 내용 그리고 국회 정보위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거고 라는 것도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택의 축출이 사실이라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니까요. 사실이라면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승계 이후 북한 권력 관계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격변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대로 분석을 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셨던 게 장성택에게 지금 이제 실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 본인이 만약 반당 행위를 했다면 좀 더 이제 뭐 권력 지형 구도라든가 이런 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장성택 행정부장의 반당 행위 예. 이것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예. 또 그 실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 직할 체제가 예. 명확하게 구축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실제 권력의 정점에 그동안 사실은 정점에 있었지만 아래에서 그것을 떠받드는 그런 집단 지도체적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예. 그 아래에서의 그런 집단 지도체 성격 자체가 이제는 해체가 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최고의 어떤 정점으로 두면서 그 아래에서 그 종적으로 그 모든 권력이 작동하는
수령제가 그야말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급격한 전환.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야말로 이제는 장성택 행정부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상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역할을 좀 대행하거나 또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용의 그 김경희라고 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식의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결국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상당한 또 부담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또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북핵 문제랄지 또는 대남 관계에 있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느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본다면 그 장성태 행정부장의 실각이 어떤 쪽으로 북한 내부의 어떤 정치에 있어서 또 북한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국방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지금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인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 소식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뉴스톡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